사건은 4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2월 11일 늦은 밤 경기도 평택의 한 저수지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는데요. 당시 차 안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아내는 차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남편은 탈출하지 못해 익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고의에 의한 사고였고 당시 운전은 아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허허, 야, 이 기자, 이거 사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래요? 네, 이게 2018년 2월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10시가 다 돼가던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평택의 한 저수지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화가 난 나머지 엑셀을 밟아서 저수지로 돌진을 해버린 거죠. 차는 저수지로 빠졌습니다. 아내는 저수지에 차가 추락한 뒤에 차에서 빠져나왔는데 남편은 사고 당시에 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된 남편은 탈출하지 못했고 그대로 물속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 팀장님, 이 부부가 왜 갑자기 싸움을... 그렇습니다. 남편이 술 마셨다고 데리러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차를 몰고 술 취했으니까 음주운전 안 되니까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30분을 기다리는데도 나오질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상당히 화냈던 것 같아요. 화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데리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바로 나오지도 않고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면 나도 친구한테 매일 놀러 가겠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이 아내분이 2016년 11월경에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지점장한테 대출을 받았어요. 그 은행 지점장이 대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온 것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 문자 같은 걸 봤다. 왜 남의 문자를 왜 봅니까? 아내 문자를 휴대폰을 보면 안 되는데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그 지점장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상대편 지점장은 황당하니까 둘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됐던 거죠. 싸우니까 이 운전석에 있던 아내가 너무나 열받은 거예요. 저 남자가 내가 자기가 우리에서 왔는데 전화해가지고 왜들 의심해? 또 확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았다, 세게. 그러니까 차가 엑셀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속으로 들어가서 저수지로 퐁 당하고 빠지게 된 거죠. 아, 백 변호사님. 네. 이거, 그러니까 뭐, 남자도 뭔가 취중에, 취기에 뭔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하이텐션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직접 거기서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뭐 내 와이프하고 바람 핀 거 이거는 좀. 사실 남편이 좀 많이 나갔죠. 예. 아까 아내가 어쨌건 데리러 와 있는 상황에서도 뭐 30분 기다리게 하고 담배 피면서 들어와서 오히려 외도를 의심하고 더 나가서 친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서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아내도 처음에 좀 참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서 격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렸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 집행유예? 네. 이게 집행유예가 나왔습니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예. 살인죄는 뭐냐면 살인을 의혹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었다. 이게 살인죄가 되는 건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근데 과연 살인을 의혹했는지, 살인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했어요. 특히 저수지 추락 직전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 김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급가속을 했거든요. 왕 갔다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 그 사망의 결과를 인식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감경을 해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전부 그 내용이었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더군다나 남편은 목이 이제 탁 다쳐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마비가 된 채로 그냥 숨졌고 운전자석에 있던 부인만 헤엄쳐서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느냐? 일단 살인죄 징역형 하한이 5년이죠. 5년이면 이제 집행유예가 붙을 수 없는데 반을 감경해서 최대 이제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사실상 살인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면서 거기다 이제 집행유예를 이제 붙인 그런 사안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여성이 내가 이렇게 이 남편이 차에 타면 내가 차를 몰고 저수 들어가서 남편을 살해해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순간 감정이 욱해서 한 거고.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간 거, 이 여성 입장에서도 자기가 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사망한 거잖아요. 예. 이 본인도 굉장히 큰 정적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유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죄로 선고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항소를 했어요. 네, 그겁니다. 살인의 의도라든지 고의가 없었는데 왜 살인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미필적 고의 아니다라고 항소를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제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지금 미필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또 살해 동기 자체는 뭐 지금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필적으로는 이제 인정이 되고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원심의 지금 판단 집행유예 정도면 사실은 가장 경하게 받은 거거든요. 예. 살인죄를 인정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허허. 그래도 뭐 일단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진짜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